왕검성을 잃은 그날, 준왕에게 남은 것은 신하 몇과 흩어지지 못한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전하, 남쪽 땅에 우리를 받아줄 이가 있을는지. 그리고 정사의 기록은 이 이후 그의 삶을 더 이상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한의 시조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사라진 또 한 명의 패배자였을까요? 아득한 시간 너머 우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록 속에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역사 속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왕검성이 위만의 손에 넘어가던 그 혼란 속에서 준왕은 측은 신하 몇과 함께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화려했던 왕궁도, 오랜 세월 다스려온 백성들도 이제는 등 뒤로 멀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이는 신하 몇과 미처 뿔뿔이 흩어지지 못한 남은 무리 수천 명뿐이었습니다. 북쪽과 서쪽은 이미 위만의 세력이 자리 잡은 땅이었습니다. 준왕과 신하들은 오랜 논의 끝에 백기를 이용해 남쪽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가 없소. 남쪽 한 땅으로 가야 하오. 수천에 이르는 사람들이 나루터에 모여들었습니다. 노인과 아이, 병사와 백성 할 것 없이 저마다의 짐을 이고진 채 배에 올랐습니다. 준왕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다스려온 땅의 윤곽이 점점 희미하게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측근 신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남쪽 땅에 우리를 받아줄 리가 있을는지. 준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파도치는 바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지 않은 뱃길에 많은 이들이 뱃멀미와 고단함에 시달렸습니다. 물자도 넉넉지 않아 하루하루의 끼니마저 아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뒤로 돌아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한나라의 왕이었던 준왕은 이제 그저 살아남을 길을 찾아 헤매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낙차는 그의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밤이면 뱃전에 홀로 앉아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보곤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 역시 저마다의 상실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망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한 안악이 준왕을 향해 나지기 바랬습니다. 전하, 어디로 가든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 말에 준왕은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준 이들에게 아직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흔들리지 않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며칠에 걸친 항해 끝에 마침내 저 멀리 낯선 해안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나직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곳이 한 땅인가? 배가 해안에 닿고 준왕과 그 무리는 낯선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오랜 항해에 지친 몸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터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알던 고조선과는 전혀 다른 낯선 풍경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살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들이 세운 여러 작은 나라들을 통틀어 한이라 부르게 됩니다. 준왕 일행의 등장에 이 땅의 토착 세력들도 경계 어린 시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왕은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먼저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고조선에서 밀려난 이들이오. 이 땅 한켠의 터를 잡고 조용히 살아가고자 하오. 토착 세력의 우두머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무력 충돌만은 피하고자 하는 눈치였습니다. 오랜 협상 끝에 준왕 일행은 한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적어도 당장의 잠자리와 먹을거리는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준왕은 그제야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후대의 역사가들 사이에 오래도록 이어지는 논쟁 하나가 시작됩니다.
준왕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이 물음을 둘러싼 여러 기록과 견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제왕운기,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 구겨지승암 등 여러 문헌은 한결같이 오늘날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을 준왕의 정착지로 지목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들 역시 대부분 이 견해를 따랐습니다. 익산에는 지금도 준왕과 관련되었다고 전해지는 여러 유적이 남아있어 이 지역이 오랫동안 유력한 후보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익산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광주의 경안 지역이나 충청남도 직산 지역을 정착지로 보는 견해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확정할 만한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 물음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세 지역 모두 나름의 근거와 정황을 지니고 있지만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증거로 다른 두 곳을 완전히 압도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후대의 발굴과 연구가 더해질수록 이 물음에 대한 답도 조금씩 더 또렷해질 것입니다. 정확한 지명이야 어찌되었든 준왕 일행은 낯선 땅에서 조금씩 삶의 터전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밭을 일구고 거처를 짓고 이 땅의 방식을 하나둘 익혀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자리를 잡은 지 얼마 후 준왕은 스스로를 한왕이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고조선의 왕좌는 잃었지만 이 땅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신하들도 이 칭호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준왕을 따르던 무리는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이 땅에 뿌리를 내려갔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지녀온 지식과 기술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왕의 이름과 세력은 이 지역 안에서 점차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력이 커질수록 원래 이 땅을 다스리던 이들과의 긴장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특히 마한이라 불리던 세력권 안에서 여러 작은 나라들 사이의 힘겨루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준왕은 그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렵 한반도 남부에는 진국이라 불리는 정치체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진국은 오늘날의 마한, 진안, 변안을 아우르는 사만사회 이전 단계의 정치 세력으로 여겨지며 중국 한나라와도 교섭을 시도했다는 기록이 전해질 만큼 상당한 세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준왕의 일파는 이 진국을 중심으로 세력 기반을 다져나갔다는 것이 오늘날 학계의 유력한 해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진국의 성격과 준왕과의 정확한 관계 역시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준왕의 이후 행적을 둘러싼 기록은 두 갈래로 크게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이 엇갈리는 기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후한서의 주석에는 준왕이 마한의 왕을 처부수고 스스로 한왕이 되어 사만 전체를 지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준왕은 남쪽 땅에서 오히려 세력을 크게 넓힌 승자였던 셈입니다. 한반도에서 편찬된 여러 사서들도 대체로 이런 흐름을 따라 준왕이 스스로 마한을 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갈래의 해석은 전혀 다른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준왕의 세력이 진국을 중심으로 기반을 다지긴 했으나 결국 마한의 진왕 세력에게 격파당해 와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은 정황상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입니다. 준왕 세력이 처음에는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며 도착 세력과의 힘의 균형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근거로 듭니다. 두 기록 중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지금까지도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사료마다 편찬된 시기와 입장이 달랐고 그 사이의 구체적인 과정을 전하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서도 어느 한쪽을 단정하지 않고 두 견해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 가장 정직한 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준왕의 세력이 이 땅에 적잖은 흔적을 남겼다는 점만큼은 여러 기록이 공통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었든 준왕은 그 땅에서 자신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신하들도
하나둘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한 삶이 어느새 그의 또 다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늙은 신하 하나가 준왕 곁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전하, 왕검성에서의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준왕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일을 잊을 수야 있겠소. 다만 이제는 그 기억에 매여 살지는 않으려 하오. 준왕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왕이라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왕좌를 잃었어도 그 곁을 지킨 사람들만은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준왕을 둘러싼 정세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국 안팎의 여러 세력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부딪히며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준왕의 세력 역시 그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준왕에 관한 정사의 기록은 뚝 끊어집니다. 삼국지를 비롯한 여러 사서는 이후 준왕의 행적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생애는 기록에 없다. 이것이 정사가 준왕에 대해 남긴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 정변으로 왕위를 잃고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에서 다시 왕을 자칭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게 침묵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승리도 그의 패배도 후대는 뚜렷이 알지 못한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준왕과 함께 바다를 건넜던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땅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 역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왕의 이야기는 끊겼지만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준왕의 이야기는 승리로도 패배로도 완결되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흐려져 갔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화려한 결말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드는 여운이었습니다. 남쪽 땅 어딘가에서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 끊어진 이야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후대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준왕이 남쪽으로 내려와 마한의 시조가 되었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준왕남천설이라 부릅니다. 이 인식을 바탕으로 마한을 한국사의 정통으로 보는 사서들이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만정 통론이라 불리는 역사관으로 이어져 조선 후기 국학 계열의 학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위만은 정변으로 왕위를 찬탈한 자이니 유교적 명분상 정통으로 인정할 수 없고, 쫓겨난 준왕이야말로 기자조선의 적통을 이어받아 마한으로 계승시켰다는 논리였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익산에 남아있는 커다란 왕릉, 이른바 무강왕릉을 준왕 혹은 기자의 무덤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고고학적 조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무덤은 실제로는 훨씬 후대인 백제 무왕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무왕은 준왕보다 무려 800년 가까이 뒤에 살았던 인물로 시대 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오랜 믿음이 실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준왕을 시조로 삼는 족보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성씨가 기씨에서 한씨로 바뀌었다는 기록을 남긴 족보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족보의 기록들은 후대에 덧붙여진 부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유력 가문일수록 그 뿌리를 오랜 역사 속 인물에게 잇대려는 경향이 있었고, 준왕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 성씨의 시조로 소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준왕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끊어진 역사를 어떻게든 이어붙이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정통성을 향한 오랜 갈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시도가 훗날 정확한 사실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준왕의 이야기는
정사의 기록과 후대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결을 지닌 채 오늘날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인지 그 경계를 가려내는 것 역시 역사를 마주하는 하나의 방식일 것입니다. 이 채널 역시 그 경계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왕검성을 등지고 배에 올랐던 그날의 준왕은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랜 세월 여러 갈래로 전해지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리자도 완전한 패배자도 아닌 채로 그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 그가 정착했던 그 땅에서는 훗날 백제라는 새로운 나라가 자라나게 됩니다. 준왕의 이야기가 그 뿌리 어딘가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끊어진 듯 보여도 어딘가에서 다시 이어지곤 합니다. 준왕이 정말 마한의 시조였는지 아니면 조용히 소멸해간 또 한 명의 패배자였는지 그 답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답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이야기를 더욱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만드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한편 북쪽 땅에서는 위만이 세운 새로운 조선이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준왕이 떠난 그 자리 위에서 또 다른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이야기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반도 남쪽의 옛 땅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준왕이라는 이름은 승리도 패배도 명확히 남기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여러 갈래의 기록과 전설 속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